1억을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는가? 10억에서 100억 구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득을 월 1000만 원 이상으로, 혹시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라고 꿈을 꿔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도대체 부자는 누구고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이거부터 파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드물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바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있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그리고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그리고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대체 어떤 길을 걸어서 조 단위의 재산을 읽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재용 회장님 10조 이상. 자, 이분들은 조 단위 부자. 자, 이 영상을 보고 조 단위는 물론 1000억, 100억, 10억, 1억 그 사이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지금부터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를 꿈꾸신다면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부자를 막연히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구조를 알아보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1등 부자라면 바로 재용이 형이라고 하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님 10조 이상의 증여와 상속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밑에는 조 단위 자수성가형 부자 카카오 김범수 의장, 그리고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그리고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이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노려볼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일까요? 조 단위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1000억이나 100억? 이 역시도 개인 재테크로는 벽이 너무 높습니다. 10억 혹은 1억, 이 구간은 이 구조만 잘 이해하면 0.1%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저축만 하면 부자가 되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곤 하거든요. 저희 인생갱생 구독자분들도 이 구간별로 전략이 전혀 다른 걸 놓치고 있다면 영영 그 벽을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10조, 1조, 1000억, 100억, 10억, 1억. 여기서 핵심은 바로 1억을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는가. 10억에서 100억 구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득을 월 1000만 원 이상으로 내가 벌 수 있을까? 이 1000억 이상을 노리려면 결국 기업화가 필수입니다. 이 100억, 1000억은 이 사업을 통해서 투자를 받거나 뭔가 사업이 확장되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구간이고, 자, 1억의 구간은 개인 재테크로도 가능한 범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저런 생활을 하고 내가 지출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되지 않고 투자 마인드가 맞물려야 된다. 사업적인 마인드가 맞물려야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보통 1억을 모으신 분들을 보면 주변에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모았냐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악착같이 저축을 했거나 과감히 투자를 병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 인사로 보면 유재석이나 손흥민, 축구스타, 그리고 월드스타, 싸이, 그리고 BTS, 이들은 수백억대로 슈퍼 개개인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하지만 이분들도 전성기가 꺾이면 개인 역량만으로는 바로 이 1000억을 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업화 또는 큰 비즈니스가 생기고 뛰어들지 않으면 1000억 조 단위 구간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업 이런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이 주변 사례들을 좀 보면 30대 중반에 1억이라는 돈을 모아서 부자의 관문을 넘어가는 테크트리를 실행할 수가 있었다. 그 뒤에는 10억을 목표로 달려가면서 부동산, 코인, 주식으로 멀티 분산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이분들도 1억을 모으는 이 초기 단계, 오로지 전략과 저축부터 주된 전략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1억을 넘어설 무렵에는 주말마다 부동산 임장을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사업도 병행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부자는 누군가 흘려놓은 돈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낸다, 시스템을 만든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님, 카카오 김범수 의장님,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 이분들은 단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짜놓았다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인도 1억을 모으고 10억까지 가는 이 바로 계단식 단계 구조를 만들면 당장 천천히 시작하더라도 결국 높은 곳에 내가 어느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1,000만 원에서 1억, 아직 사회 초년생이죠. 그러니까 시대 형성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절약과 저축과 돈을 불리는 기본기를 습득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1억이라는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억에서 10억 단계를 한번 볼까요? 보통 직장인들이 많죠. 부업, 재테크를 병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나 사업 투자, 돈을 불려야 됩니다. 즉 월급만으로는 어렵고 추가 수입, 재테크가 무조건 필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억에서 100억을 한번 볼까요? 전문직, 의사, 변호사, 의사나 변호사 등 임원, 고소득자,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될 부동산 투자 성공. 저희 거래처 대표 원장님이 하나 계신데요. 치과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월의 순이익이 2억에서 4억 사이거든요. 이분이 바로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개인 사업자로 한 게 아니라 법인 사업자를 새로 개설해서 진행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쪽 영업 중에 법인 영업 잘 하시는 분들도 바로 10억 이상 자산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본인 능력과 투자 성취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는 10년에서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짧게는 3년 만에 이루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100억에서 1000억, 자수성가형 부자,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이죠. 그리고 중견기업 창업주, 자, 중견기업 창업주, 그리고 온라인 바이오, 이런 혁신적인 사업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케이스가 저희가 이제 기업 컨설팅 하면서 단계별 포트폴리오 트랙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 확장 필수적으로 들어갔고, 이 정부 지원 활용, 그리고 세금, 절세 프로그램 활용. 그러니까 개인 재테크를 넘어서는 구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1조 단위, 10조 단위. 자, 우리 회장님들 바로 구간이죠. 1조 이상 단위 같은 경우는 대기업 오너 일가라든지 초대형 스타트업 창업자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IPO나 M&A를 통해서 지분, 주식 가치가 폭발되는, 상승되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10조 단위 같은 경우는 상속 증여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재벌 오너라든지 초거대 지분을, 가치를 지닌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개인 영역에서 벗어난 그룹, 주식 평가액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삼성이라든지 현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1억을 어떻게 만드냐, 그리고 초반 절약과 저축, 멘탈 관리, 최소한의 투자 공부라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공부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10억에서 100억 구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월 1,000만 원 이상의 전략을 짜야 됩니다. 내가 월에 버는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뭔가 시드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사업적인 구조 파이프라인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업을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화로 넘어가서 단계별 테크트리를 타야 됩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하고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특허, 연구소, 벤처기업, 재무제표, 기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해 연도에 어떻게 전략을 짜서 사업을 성장시키고 확장할지, 이때 꼭 들어가는데 정부 지원이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면 바로 부자로 가는 로드맵을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게 꼭 부동산 테크가 꼭 들어갑니다. 사업 성장하고 부동산 테크 타고, 그리고 다음 단계 구조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직장인 같은 경우는 1억을 모으고 부동산 재테크를 해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요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넘어갈 수 있지만 정말 자산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업적인 안정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더라도 그거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으로 우리가 안정적이게 건물의 가치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내가 풀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그럼 금리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바로 5에서 15%까지 가게 되면 2금융, 3금융에서 내가 활용해서 건물 테크를 타게 되면 부담이 엄청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들어있던 분들이 요즘에 많이 바로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 임차료를 못 맞추면 내가 이자를 못 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치가 폭락하면서 망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적인 구조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안정화가 있고 이자 배상,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갖춘 사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또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적인 밑바탕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10억에서 100억 구간 이런 사업을 믹싱하면서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거 분산 투자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구조를 가셔야 됩니다.
혹시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저희 인생갱생 채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마 10억에서 30억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구체적인 부자를 가는 로드맵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동공매를 활용하거나 경매를 활용하거나 부동산을 활용하거나 사업적인 테크를 활용한다. 실제 사례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직장인 1억을 빠르게 달성하신 분이거든요. 지방 4년제 대학교 졸업 후에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초봉 약 220만원, 경제적인 여력이 넉넉하진 않지만 30살 이전엔 1억을 만들어야겠다. 자, 그래서 20대였습니다. 1년 차에 220만원 중에 130만원, 약 60%를 저축했습니다. 그럼 저축 외에 남은 돈, 생활비로 30에서 40만원을 주식, 인덱스 펀드, 소액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말까지 300에서 400만원 정도까지 불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년 차에는 연봉 인상하고 250만원이 됐습니다. 저축을 150만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100만원에서 생활비 30만원, 주식 투자 70만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에 모인 돈이 한 3천만원 정도 연말 되니까 이런 종잣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차에 지방의 소형 아파트로 갭 투자를, 그때 한 개 5천만원이 들어갔고, 본인이 모은 돈 3천, 부모님이 2천만원을 지원해서 5천만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투자하기 시작했죠. 자, 이거를 월세로 전환하니까는 20만원의 수익이 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는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게 1000만원으로 근접하게 됐고, 4년 차에는 또 연봉이 또 올라가서 월 세후 280으로 올라가면서 투자 수익, 아파트 해서 순자산이 7천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차에 결국 1억이라는 걸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예시로 이런 구조로 1억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사례는 10억을 목표로 가시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까지는 회사원이었던 분이었거든요. 퇴사 후에 영상 편집, 디자인 프리랜서로 전향하신 분입니다. 자, 영상 편집과 디자인 프리랜서 10억 자산 예시입니다. 초기는 월 300만원의 소득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현재는 12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 그런 분입니다. 이 소득의 과정을 보면 프리랜서 1년 차에 지인 소개 중심으로 300에서 400벌이를 하다가 생활비 150만원을 빼고 150에서 250만원 정도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2, 3년 차에 유튜브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서 편집, 기업 홍보 영상을 여러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추가 수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력이 느니까 특정 유튜버랑 장기 계약까지 맺게 되면서 월에 700에서 800만원까지 소득이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협업을 하면서 많게는 월 1000만원까지도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자 3년차 말에는 연평균 소득이 약 1억 정도? 월 1000이면 한 1억 2천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저축을 계속 했었잖아요. 이거와 투자금 할 거를 합쳐보니 2억 원을 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프리랜서 이제 4년 차가 되면서 수도권에 5억 원의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는데요. 그중 3억은 대출, 2억은 자기 자본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생기는 게 바로 월에 나가는 이자나 원금 상환, 이런 게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지가 상승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파트 시세가 1억 원 이상 상승하게 되면서 동시에 월의 소득으로 남는 돈으로 또 이런 코인이나 뭔가 인덱스 펀드라든지 이런 분산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5년 차에 월 평균 소득 1200, 아파트 6억, 금융자산 3억, 그 순자산이 거의 9억가량 도달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소득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지만 지혜롭게 투자 전략도 같이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매입을 하고 투자까지 같이 가고 하니까는 이 결과를 이뤄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거의 10억까지 도달하는 그런 그림을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사례는 100억의 기업 가치를 도전하는 그런 창업가의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까지는 무역회사에서 연봉 5천만 원까지는 받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코로나 시기에 스마트스토어를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의류라든지 각종 무역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사업 시작하기 시작했다. 창업을 한 거죠. 거기에 생활용품이나 리빙 잡화, 온라인에 판매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개인 사업자로 먼저 출발했는데 1년 만에 매출이 1억 원 돌파. 자, 2년 차에는 매출이 5억 원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차에는 매출이 12억 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혼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을 3명 고용하고 이 정책 자금이라든지 은행 담보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대량 구매와 직수입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가를 절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이버 파워링크랑 네이버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하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랑 협업을 하면서 브랜드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4년 차에는 매출이 25억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4억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B2C 소비자로 직접 판매만 하던 거를 B2B 도매 납품으로 확장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법인 전환을 통하면서 거기에 상표 등록도 하고 이 특허라든지 뭔가 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재무제표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외부에서 엔젤 투자가 시작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0% 정도는 매각하고 회사 가치를 약 50억 원이나 평가를 받았다. 그러자 투자를 계속 유치할 수가 있었고 회사의 가치가 70억에서 80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투자를 받으면서 지분을 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분이 60%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가치를 따져보니 한 5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가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밸류 100억 이상 가기 위해서 지금 향후 재무제표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저런 각종 인프라 그리고 IPO 상장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역량만으로는 연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사업화라든지 법인화, 투자 유치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켰다. 그 온라인 시장 성장기에 적절히 뛰어들어 단순 쇼핑몰이었지만 B2B 브랜딩까지 넓힌 확장성까지 갔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단계 스텝이 바로 100억 단계 자산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바로 사업적인 포인트가 있었다. 제가 유튜브 채널 머니해결사 정대표라는 채널도 또 운영 중인데 거기에서 이제 기업 경영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바로 이런 밸류업 컨설팅을 기업 가치, 기술 평가를 통해 가지고 투자 유치를 받아서 정말 스타트업 기업부터 IPO 상장까지 가고 M&A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고 있는 분들 또 자영업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영업 분들도 똑같습니다. 사업만 계속 하시잖아요. 결국 세금 내고 차포되면 남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기간이 아마 지금 몇 년 차 되셨을까요? 5년, 10년, 아니면 15년 됐을 겁니다. 근데 내가 크게 돈을 모은 게 없거나 자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는 것도 공부하고 배우시고 시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런 플랜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세금 절세를 통해서 세금 낼 돈으로 건물 살 수 있거든요. 재무제표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가지 사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연봉 10억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가 하고 있는 법인 영업, 기업 컨설팅 영업이라는 건데요. 적게는 연봉 1억에서 2억부터 연봉 10억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지식 산업의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영업이란 기업 컨설팅이란 단순히 큰 금액으로 물건을 파는 영역을 넘어서 기업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미래를 함께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파트너가 되는 활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 밑에 하단에 보면 전자책 이벤트라고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이 직업을 알게 돼서 내가 만약에 도전을 하게 된다면 연봉 1억, 2억은 금방 갈 수 있다. 10억까지도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다. 제가 이 전자책은 그동안에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제조업 등 다양한 기업을 컨설팅하면서 실전 노하우를 제가 집약해 놨거든요. 어떤 업무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고 어떤 프로세스로 돈까지 수입을 창출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써놨거든요. 아마 이 책을 읽는 분이라면 나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제가 다가오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인생갱생의 정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인생갱생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